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워렌 버핏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렌 버핏의 행보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없는지 게임의 룰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무한도전 말하는 대로 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본 에피소드이고 이 해당 에피소드에서 박명수의 행동에서 해당 내용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멤버들이 모여서 게임의 룰을 설명을 듣는데 다른 멤버들은 다 딴청을 피우는데 박명수는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듣습니다. 이 게임을 이기려면 룰을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게임을 이 당시에 이기고 싶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건 게임의 룰을 다 설명을 들은 멤버들이 이제 따로따로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특히 박명수가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게임을 막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게임의 룰을 다 이해하고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 박명수가 회심의 일격 본인이 생각했을 때 신의 한 수, 게임을 이길 수 있는 신의 한 수를 이렇게 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명수는 본인이 시전한 계획이 굉장히 치밀하고 과학적이었다라고 자신만만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본 멤버들은 오히려 박명수를 게임의 룰을 모른다고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명수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게임의 룰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 뭔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당 에피소드에서는 박명수가 이 게임의 룰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본 에피소드이고 이 뜬금없이 왜 박명수 얘기, 무한도전 얘기를 드렸냐면 사실은 요새 시장이 우리 투자자들한테 너무 많은 질문들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전 세계 글로벌 주식시장이 대부분 V자 반등을 했음에도 V자 반등을 했다는 얘기는 시장이 위험자산을 선호한다는 얘기인데 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까지 같이 덩달아 오르는지 그리고 지금 미국이 그렇게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있는데 왜 미국 국채금리는 오르질 않는지 또는 정말 이제 달러는 망하는 건지 지금 시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들이 사실 너무 많아서 투자자들을 좀 괴롭히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좀 멀리 떨어져서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무한도전 말씀을 잠깐 드렸고 그 중에서도 이 게임의 룰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글로벌에도 이러한 게임의 룰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해당 그림은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인데 보시면 호주도 있고요. 캐나다, 뭐 자메이카, 말레이시아 그 밖에도 뭐 굉장히 많은데 사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글로벌 게임의 룰은 사실 무법천지였습니다. 이 힘이 세고 기술력이 있는 국가가 힘이 약한 국가를 뺏기고 침략하고 침략당하고 사실은 이 인류의 역사는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철저한 약육강식, 동물적인 본능에 가까운 게임의 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영국은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식민지를 지배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게임의 룰은 영국 그 자체였고 영국이 정하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국의 파운드와도 비축 통화 지위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영국이 그렇게 식민지를 많이 확장할 수 있었던 건 다른 나라에는 없었던 증기 기관 기술을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개발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철제로 된 증기 기관선들이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전 세계인이 통통배들을 다 물리칠 수 있게 되고 해상을 장악하면서 영국이 굉장히 식민지를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이 정하는 게임의 큰 룰 안에도 세세한 암묵적인 작은 룰들이 있었는데 이 영국 외에도 사실은 프랑스라던가 스페인이라던가 이런 나라들도 식민지를 굉장히 확장하고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열강 국가들이 사실은 이런 룰들을 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식민지를 좀 나눠 가지자. 우리가 서로 지금 싸워봐야 서로 손해니까 일단은 식민지를 확장하는 쪽으로 서로 이제 건드리지 말자. 뭐 이런 작은 룰들이 있었는데 이 작은 룰들이 깨지면서 발생한 것이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세기 동안 세계전쟁이 진행되면서 전 세계는 초토화되었었는데 이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류는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왜 우리도 어렸을 때 형제자매들끼리는 막 치고받고 막 주먹 다짐도 하고 이러면서 잘하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면 그렇게 싸우지 않는 것이 사실은 본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인격적으로 성숙한 측면도 있겠지만 어른이 되면 서로 힘이 세지기 때문에 서로 싸우다 보면 서로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싸우지 않는 것인데, 인류도 이 당시에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기 기술이 너무 발전을 했기 때문인데, 기존에는 뭐 총칼 이런 것 등에서 점점 전차, 전투기, 그리고 심지어 핵폭탄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이 과거의 룰대로 하면, 힘센 국가가 모든 것을 갖는 약육강식의 룰대로 가면 이제는 인류가 정말 멸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라고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룰들을 정하게 되고, 이때 탄생한 것이 뭐 국제평화기구 UN,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각종 국제기구들, 뭐 IMF라던가 아니면 WHO, WTO 이런 국제기구들이 사실은 이제 국가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기존의 룰대로 하지 말자, 우리가 룰을 바꿔보자라는 것에서 파생된 다 기구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은 1944년을 기점으로 게임의 룰에 있어 굉장히 큰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44년 이후에 게임의 룰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을 꼽으라면 심판제도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기나 게임을 할 때도 무법천지가 되지 않으려면 심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미국이 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944년을 기점으로 이 이전에는 군사 게임이었다면 이후에는 경제 게임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게임이 펼쳐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할 텐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은행 시스템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만약에 기업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은행에 돈을 빌려서 그것으로 물건을 만들고 그걸 팔아서 남는 돈을 다시 은행에 갚고, 이게 은행 시스템인데, 글로벌 국가들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축통화인 달러를 대출받고 그것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서로 자유무역을 하는 이런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측면에서는 부루마블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부루마블도 처음에 게임 참여자들이 돈을 이렇게 나눠받고 게임을 통해서 각자의 전략을 통해서 상대방의 돈을 더 많이 획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1944년 이후에 현재까지 대략 80년 동안 글로벌은 이런 게임의 룰을 가져왔다,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게임에는 굉장히 세부적인 룰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두 개의 룰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은행인 미국이 달러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게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게임에 필요한 게임 머니, 즉 달러의 관리를 미국이 굉장히 잘 해줘야 됩니다. 이 게임 머니가 손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달러가 회수가 잘 돼야 됩니다. 이 게임 머니가 이 게임 안에서 돌고 돌아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국가 A가 달러를 많이 벌었는데 그 달러를 다 금고에 넣어버린다면 이 게임 안에서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 부분은 돈을 번 국가가 다시 미국으로 돈을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환하면서 돌아갔던 것이 글로벌 게임의 룰이었고, 이 게임의 룰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국가가 선진국이 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게임의 룰에는 한 번의 변곡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돈이 남으면 은행에 예금을 하듯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국가들도 돈을 벌게 되면 이 게임 안에서 돈이 돌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이렇게 은행 역할을 하는 미국에게 예금을 해야 됩니다. 달러가 회수된다는 것인데, 1971년 이전에는 이렇게 국가가 미국에게 달러를 가져다 주면 미국이 금 증서를 이렇게 줬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달러는 곧 금이었기 때문에, 금모니지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금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금 증서를 줬었는데, 1971년 이후에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제를 폐지함에 따라서 그때부터는 달러를 예금하면 미국 국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미국 국채라는 것은 국가들이 예금을 하는 예금 증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중국이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저축왕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일본이 2등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외환 보유고라는 게 이 달러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는 건데, 이 달러를 국가들이 사실은 이걸 달러로 가지고 있지 않고 국채로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자를 주기도 하고, 또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환율 때문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국가들이 예금을 하는 부분, 예금을 하고 미국인 은행에서 받는 것이 금증서가 아니라 미국 국채로 달라졌다는 점, 이것이 한 번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이 게임의 룰대로 잘 돌아가다가 한 번씩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달러를 많이 번 국가, 그러니까 저축을 많이 해둔 국가가 이 미국의 자리를 넘보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본인들은 피 터지게 경쟁을 하는데 미국을 보니까 너무 쉽게 돈을 버는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미국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미국의 자리를 탐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일인데, 우리도 왜 돈을 벌 때는, 돈이 없을 때는 돈 버는 일에 막 집중을 하지만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나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하듯이 이 국가들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어떤 시점이 되면 이 돈을 많이 번 국가가 미국의 자리를 넘보게 되고, 미국은 이 자리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또 견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찰이 한 번씩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게 1985년에 일본 플라자 합의 사례이고, 현재 중국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이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난 80년간 이어온 이 게임이, 경제 게임이 이제 완전히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루마블로 치면 그동안 게임 열심히 했지만 다시 돈을 다 돌려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돌려주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라고 좀 비유를 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은행 역할을 하던 미국이 현재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우리가 시중에 있는 은행이 부도가 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것을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만약에 시중에 있는 은행이 붕괴되면, 부도가 나게 된다 그러면 그동안 국민들이 해놨던 모든 저축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일이고 엄청난 타격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렇다면 현재 왜 미국이 부도날 위기냐 하면, 앞서 드렸듯이 이 게임이 잘 유지가 되려면 미국이 달러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달러를 잘 쓰고 잘 돌고 돌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2008년에 본인들의 부채 위기가 생기자 이 달러를 찍어내므로써 이 부채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머니가 어떻게 보면 손상이 된 것인데, 그렇게 10년을 이어오다가 문제가 없이 이어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또다시 달러를 찍어서 이 부채를 막아야 되는, 그러니까 게임 머니를 손상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 국가들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 국가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만약에 은행이 망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 은행을 망하게 둬야 되는지, 아니면 저 은행이 망하니까 내 저축이 날아가기 때문에 저 은행을 망하게 하면 안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텐데, 현재 이 국가들이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을 망하게 두자니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미국 국채, 예금이 다 날아갈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살리자니 지금 딱히 무슨 방법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이런 딜레마에 굉장히 빠져 있는 상황,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엄중한 상황이다. 80년간 이어져 온 게임의 룰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미국 패권 전쟁, 단순한 전염병 위기로 보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의 문제는. 게임 자체가 완전히 끝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 또는 게임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게임의 룰이 1944년에 바뀌었던 것처럼 현재 완전히 또 바뀔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룰이 바뀔지 바뀌지 않을지 사실은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뭔가 80년간 이어져 온 글로벌 게임의 룰에 변곡점이 생겼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굉장히 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략 4가지 정도로만 정리를 해보면, 현 시점에서 게임의 룰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명수가 이해하지 못한 게임의 룰은 웃음을 줬지만, 이 투자자로서 게임의 룰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게임의 룰이 바뀐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거의 게임의 룰로만 해석하는 것도 역시나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게임의 룰이 정말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 저는 이 게임의 룰의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찰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게임의 룰을 맞추려는 것은 언제나 무의미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글로벌 정책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정책을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은 사실 글로벌 리더들의 역할이고 그 리더들의 결정이지 우리 투자자들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게임의 룰을 맞추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현 시점에서 달러가 망할 거기 때문에 금의 극단적인 포지션을 잡는다거나 미국이 망하고 중국이 1등이 될 거기 때문에 신흥국의 극단적인 포지션을 잡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의 포지션에 취중해서 극단적인 배팅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무리하게 예측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네 가지 정도는 좀 요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 생긴 이 수많은 질문들, 수많은 현상들, 이 현상들을 글로벌 이 게임의 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좀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정리를 해보면 현재 워렌 버핏이 받고 있는 수많은 의혹, 투자자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워렌 버핏에게 물어도 대답을 해주지 않는 이 상황을 지금 시장에서는 워렌 버핏이 변했다. 워렌 버핏이 금기업을 산 것은 지금 미국 달러가 망한다는 판단에 달러 쇼 포지션을 잡은 것 아니냐. 막 이런 의혹들. 이런 워렌 버핏에게 생기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에 워렌 버핏이 대답을 하고 있지 않은 것. 시원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저는 워렌 버핏이 혹시 이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이 변곡점을 고민해서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워렌 버핏이 정말 이런 생각을 한 거라면 어떤 질문을 받아도 사실은 대답을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에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워렌 버핏을 믿고 돈을 맡겨놨는데 워렌 버핏이 본인도 지금 알 수 없는 변곡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투자자들한테 사실은 설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설명해서도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워렌 버핏이더라도 만약에 이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혹시라도 그러면 그것은 투자자들한테 절대 얘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워렌 버핏의 포지션이 혹시 이 게임의 룰의 변곡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